163쪽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직권말소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직권말소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을이 있죠? 을이요. 1월 1일부터요. 이렇게 10월 1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요.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여기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전입신고를 했으면 1월 2일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여기 있어요. 5월 1일 날이요. 직권으로 말소가 된 거예요. 이런 우리가 보면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다 보면 주민등록 일제 정리하잖아요. 그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 말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요. 7월 1일 날요.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등록인데 이 재등록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됐냐? 재등록이 이의제기를 해서 재등록이 된 것이 있고요.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냥 재등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직권말소가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전입신고가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과태료 내고요. 그냥 재등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냈죠? 그냥 했죠? 그러면 7월 1일이죠? 그러면 이제 7월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여기요. 여기에 6월 1일 날 저당권이 이렇게 딱 돌았거든요. 그럼 이 저당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해관계인하고 6월 1일 이해관계인하고 이 을하고 누가 더 우선하는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럼 누가 우선해요? 을이 1순위고 저당권이 몇 순위다? 2순위가 되죠. 그냥 했다 그냥 그럼 누가 1순위다? 저당권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을이 몇 순위다? 2순위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자 보세요. 직권말소 후 줄 것이고 대항력 상실이에요. 대항력 상실. 그 다음에 이 절차에 의해서 이 절차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요. 기존의 임차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고요. 자 18번은요. 직권 말소된 후 이렇게 되었죠. 이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다. 이 절차에 의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그냥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 이때 재등록은요. 재등록한 그 다음날 0시부터죠. 그런데 그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누구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17, 18번이요. 그 다음에 19번은요. 기존 채권 플러스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화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러면 이건 뭐죠? 우리가 전세금이라든가 전세금이나 임대차는 기존의 채권이 있죠.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보증금,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H공사 아까 했었죠? 여기 LH공사는 여기요. LH공사 이렇게 전입신고 똑같죠?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자 3조요. 제 사항을 보세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망설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이 말의 뜻은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와 같이 다 연결이 되니까 지금부터 감요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 봐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는데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요.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여기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바뀌죠. 갑이 이렇게 병.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죠?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간에 여기서요. 5월 1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했다?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안 돼요. 전입신고를 1월 1일 하면은 1월 2일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이 을은요.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수인이요. 갑이 책임을 지는 것을 그대로 양수인이 책임을 지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양수인은 이 사람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하죠.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를 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종전에는 누가 임대인이었냐? 갑이었죠. 이제는 누가 임대인이다? 병이 임대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만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도 누가 부담한다? 양수인.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뭐란다?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란다? 임대인 이렇게 얘기하죠. 임대인 이렇게요. 그런데요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한테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돈 1억을 빌려주고요. 을은 갑한테요.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사고 있단 말이죠.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뭐라냐? A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은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 다음에 이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을하고 관계에서는 채무자예요. 그럼 집주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월세 보증금 내줘야 돼요. 그러나 채무자예요. 알죠? 을은요. 갑하고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예요. 그런데 A를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A의 입장에서 보면 A가 을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 중에서는요. 갑이요. 집주인이지만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채권자가요. 이 지금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 1억 있죠? 이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뭘한다? 이 채권자가 이렇게 뭘한다? 압류를 이렇게 하죠. 압류. 압류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압류요. 압류를 하죠? 언제 압류를 해요? 언제요? 여기요?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압류를 딱 걸죠? 그럼 어떡하냐? 이 갑은요. 10월 1일 날이요. 10월 1일 날 임차인이 5월 1일부터 압류가 떴다고 하면 여기서 월세 낸다 안 낸다? 안 내겠죠. 그럼 월세라든가 임차인이 또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고 또 뭐죠? 자다가요. 난로를 발로 차가지고 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화재 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공제한 나머지를요. A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월 1일 끝났을 때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10월 1일 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보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는 을한테 돈을 줄 채무자지 A한테는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냐? 제3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채권자를 말한다. 채권자를 가압류권자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압류했으면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면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을 채무자, 이 사람을 제3채무자. 누구냐? 이 사람은 을에 대한 채무자지 A에 대한 채무자는 아니지만 A한테 돈을 준다 이 말이죠. 뭐가 됐으니까? 압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요. 이때 이제 10월 1일이 되면 갑은요. A한테 돈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건물이 여기 8월 1일 날이요. 8월 1일 날 병한테 바뀐 거예요. 병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승계. 그냥 승계하니까 이 사람이 8월 1일 날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월 1일 날 원래 병은 10월 1일 날 보증금 1억 원을 을한테 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증금이 압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그 보증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A한테 주는 거죠. 알겠죠? 누가요? 누가? 병이. 따라서 갑은요. 자기가 5월 1일 날 압류가 들어왔어도 8월 1일 날 집을 팔죠? 그러면 이 갑은 A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뭐하니까? 승계하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얘기를 해요. 못하는지 알겠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요. 2번이 나온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21번이요. 주택의 양수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오한하지 아니할 때는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 줄고봐 그것을 보증금 반환 청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임차인이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보증금 내달래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오늘요. 주택임자 보호법 하면은 다 끝나겠네요. 자, 여기요. 1억에서 월세 100만 원이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누구한테? 병한테 바뀌죠. 그러면 원래 이 임차인은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병한테 청구할 수가 있죠. 원래 이게 대항력이죠. 그런데 뭐라죠?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을이요. 뭘 한다? 상당한 기간 안에 뭐를 해? 이 일을 제기하죠. 이 일을 제기하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죠. 똑같아. 원래 내가요. 대항력이 있죠. 내가 1순위야. 그리고 2순위가 저당권이에요. 그럼 경매되면 나는 1순위는 임차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구부터 없어져? 2순위부터 없어지죠. 2순위부터 없어지죠. 그런데 경매가 된 집에 사기 싫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뭐란다? 내가 경매등에서 나 보증금 받고 나갈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원래는 내가 1번이니까 이 집이 매도가 됐다는 말이나 경매가 됐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러면 나는 원래 나는 10월 1일까지 살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중간에 매매가 되거나
중간에 경매가 되면은 내가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해서 종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요. 22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뭘 한다? 이의를 제기해. 이의를 제기해. 1번하고 똑같아. 21번하고. 알겠죠?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도인 누구죠? 양도인 써봐. 그걸 종전임대인. 종전임대인이죠. 그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23번은요.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죠. 임차주택 양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24번 대항력을 갖춘 후 소유권이 양도가 되죠. 소유권. 그러면 이의제기가 없는 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무슨 말이에요? 봐봐, 아무 말이 없는 한 을은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을은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양수인은 임대 양도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임차인은 누구한테 권리를 주장한다?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반환 의무자는 양수인. 뭐다? 양수인을 뭐라 한다? 신소유자. 이렇게. 신소유자. 이렇게. 자, 25번.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동그라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동그라미 하고, 그다서 전입신고 X 이퀄 대항력 X. 전입신고 못하죠? 그러니까 대항력 없죠? 알겠죠? 대항력 없어? 그래서 양수한 자는,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써. 거기다가 법인은 맨 끝에 써. 맨 위에다 써. 법인은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법인은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돼. 왜요? 원래 이런 말이죠.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떡하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하죠?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못하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종전 양도인에게. 알겠죠? 자, 26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수탁자 줄 것이고 수탁자. 그러면 그 사람 뭐냐?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러면요. 명의신탁에서는 봐봐.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그럼 명의신탁에서는 두 사람 간에는 신탁자가 소유자고 원래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 간에는. 그런데요. 신탁법상의 신탁에서 수탁자는요. 대내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돼. 수탁자가.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이 되죠. 그럼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수탁자는 뭐라고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다? 양도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이렇게. 27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가 되죠? 그러면 가압류권자는 누구한테 반환 청구를 한다? 양수인에게. 누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양수인이. 한번 봐보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죠?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에, 여기 봐봐, 여기 이 사람이 제3채무자라고 그랬죠? 제3채무자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그 말은 양수인은 줄고 그 두 번째 줄, 양수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됐죠? 자, 제3조요. 5항이요.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시함매권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28번 보면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 줄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알지 못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줄고 해지할 수 있다. 그다서 뭐라 쓰냐? 575조 담보책임. 575조 담보책임이라 쓰고 옆줄 긋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청구. 왜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용익 권능의 제한. 자, 이제 3조 2. 자,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대항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이런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요, 대항 요건이라는 거 써봤죠? 대항 요건이 여러분 뭐가 대항 요건이에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다? 전입신고죠? 전입신고. 이것을 대항 요건이죠? 이렇게 대항 요건이 있으면 언제요? 그 다음날 이길 오전 몇 시? 0시부터 뭐가 생긴다?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요, 경매가 되면 경매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 대금에서 뭐가 있냐?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요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확정일자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 이렇게 확정일자. 여기는요 최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이죠.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 확정일자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뭐가 되면 된다? 소액 임차면 소액 임차니만 돼요. 소액이야 돼. 소액 임차니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여기 대항 요건이 있죠? 여기 대항 요건이 있죠? 여기 대항 요건이 있죠? 결국 뭐냐? 여기는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일단 있어야 돼? 대항 요건. 따라서 대항 요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입신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호가 안 돼.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일단 뭐가 돼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일단 되어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일단 등기한고가 똑같아. 대항력이 있어. 전입신고라고 확정일자 받는다? 그러면 저당권하고 똑같아. 경매가 되면 순서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전입신고 대항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우선 변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요. 우선 변제 보면 여기서 이러면 최우선 변제 있죠? 먼저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요. 이번에 약간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잠깐 어디로 보시면 최우선 변제요. 보증금이죠, 여러분요. 페이지 172페이지. 자, 페이지 172페이지 제 8조를 잠깐 봐요. 8조 여러분 보고 있나요?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자, 봐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거기를 뭐라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그것을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이런 봐봐. 말이 달라, 말이. 그럼 우선 변제는 뭐죠? 우선 변제는 뭐냐?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하냐? 채권이나 후순위보다 우선해요. 이걸 우선 변제.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우선이죠? 최우선은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이것을 최우선이라고 그래.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번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럼 2번은요 1번보다는 우선하지 않지만 3번보다는 우선하잖아요. 이거 우선이거든요. 뒷사람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자기 앞에 사람보다 우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우선 변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내면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4번이요 제일 먼저 가서 돈을 받는다. 제일 먼저.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제일 먼저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우선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이 말이고,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먼저 이 말이에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무슨 말인지 내 말 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최우선 변제요? 최우선 변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과밀 억제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광역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광역시에다가요. 광역시 플러스요. 뭐가냐? 4개가 있었죠. 4개가. 어디가 있었어? 경기도 광주시, 그다음에 용인시, 그다음에 안산시, 그다음에 김포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요. 4개요. 그럼 이게 하나 더 들어왔죠. 어디가 들어왔어? 세종시가 들어왔죠. 세종시.
여기 세종시가 들어갔다. 여기요. 그러면 기타죠. 옛날에 세종시가 기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요, 요즘요, 집값이 되게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세종시가요, 어디로 들어갔냐? 세종시가 여기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요, 이쪽은 올릴 수 없고, 인천 강의시하고 할 수 없으니까요, 공무원들 자기네끼리요, 뭐, 세종시가 얼마나 비싸게 했어요. 알겠죠? 아무튼,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끌어왔어. 무슨 말이겠죠? 웃긴 놈들이죠. 자기네들 좀 더 보호받으려고요. 뭐 그렇게 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세종시가 뭐 얼마나 된다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거기 보면 이러면 어디로 오냐?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오른쪽 보면 서울시는 지금 얼마나 바뀌었죠?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맨 밑에 박스, 까맣게 된 박스 밑에 가봐. 서울시는 얼마나 바뀌었죠? 1억을 바뀌었죠. 전에는 얼마였죠? 전에 거는 암기할 필요 없죠? 1억. 헷갈리니까. 1억. 알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얼마죠? 얼마? 그러면 1억. 그 다음 가봐봐요. 거기 8천. 이건 반 바뀌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천. 그 다음에 얼마? 5천. 여기가 8천이고요. 여기가요, 6천이고요. 이게 지금 4,500에서 5천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억, 8천, 6천, 5천. 1억, 8천. 아니, 그냥 1억, 8천, 6천, 4천. 그럼 얼마 좋아? 그렇잖아요. 알겠죠? 근데 이게요,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냐? 이번에 5천으로 바뀌었죠? 1억, 8천, 6천, 5천. 알겠죠? 헷갈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죄송해요. 여기. 아무튼 세종시는 기분이 안 좋아. 알겠죠? 왜냐면 이건 자기네들이 더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서울시는 얼마죠? 얼마? 3천. 3천? 바뀌었잖아. 3,400으로. 여기는? 2천. 여기는? 2천. 여기는? 1,500인데 1,70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3,400이죠. 그 다음에 2,700이죠. 그 다음에 700만 2,000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700, 710 빼는 거 뺀다 이렇게 보면 되죠. 3,400에서 2,700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2,000으로 왔다가, 여기요 1억에서 8,000에서 6,000으로. 여기는 710 빼. 3,400에서 2,700으로 왔다가, 아무튼 2,000 왔다가 뚝 떨어져. 1,700으로. 아무튼 어렵죠. 알죠? 아무튼 어렵다.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봐봐. 보증, 금중, 일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지금부터 봐봐. 1억 중에서 3,400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우선이지 뭐예요? 보증, 금중, 일정행이란 말이나, 알겠죠?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단 말이나, 최우선이란 말이나, 8조라는 말이나, 8조라는 말이나, 최우선 변제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보증, 금중, 일정은 1억 중에서 9,500이 말이잖아요. 3,400이 말이잖아요. 1억 중에서 3,400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중에서 3,400,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나 여기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단 말이나 이게 지금 8조거든요. 8조란 말이나 최우선 변제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지금 이렇게 하냐? 이 말들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됐을 때 그럼 돈을 어떻게 받아먹느냐? 좀 서울시에서 본단 말이죠. 서울시에서 이렇게 값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A가 뭐냐?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1억이요. 여기가 뭐냐? 임차인이요. 여기서 확정일자가 있는데 확정일자요. 이 사람이 9,500이에요. 그다음에 C가 전세권인데요. 전세권 이 사람이 1억이에요. D가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요.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전입신고. 알죠? 이 사람이 6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E가요.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인데요. 전입신고하고요. 확정일자가 있거든요. 확정일자. 이 사람이 1억 1,000이에요. 1억 1,000. 알죠? 1억 1,000. F가요.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4천이 돼요. 서울시에 4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요.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요. 경매되면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각대금이라는 게 있죠. 이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아갈 때는 어떻게 받아가냐면요. 순서를 이렇게요.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을 먼저 떨어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요.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 뭐란다? 당해세다. 당해세.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한다?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우선 변제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최우선이고요. 여기가 우선 변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봤는데 이거 다 없다, 다 없다. 다 없다 하고 이 두 가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알았죠? 이 우선 변제는 뭐가 있죠? 우선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등기 날짜죠. 전세권도 뭐다? 전세권도 등기 날짜죠.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뭐가 다? 여기 우선 변제권 있죠? 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뭐가 있죠? 임차인. 아, 여기 이렇게 할까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최우선 변제죠? 이렇게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죠? 최우선 변제는 여기가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광역시하고, 기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요, 먼저 이렇게 이제 배당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배당표요. 배당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배당표죠. 배당표가 나오면 이제 누가 돈을 얼마 받아간다 이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1번으로 누가 받아가고, 1번으로 여기서 돈 받은, 제일 순위로 돈 받아갈 사람, 뭐가 먼저 제일 순위로 돈을 받아가? 제일 순위로 뭘 받아가? 이거 없다 하고 뭐 받아가? 최우선 변제. 여기서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보증금이 얼마가 돼야 돼? 서울시라고 하고 서울시 1억이야 되죠? 거기서 여기 봐봐. 여기 임차인이죠? 여기 임차인이죠? 여기 임차인이죠? 여기 임차인이죠? 그래서 여기가 6천이고 여기는 1억 1천이고 여기는 4천이고 여기는 9,500이죠? 그냥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누구예요? B하고 D는 돼안돼. D 6천이니까 D하고 아니요 뭐죠? D하고 그 다음에 또 E하고 F하고 이렇게 했죠? 이 중에서 돈 받아갈 사람 누구예요? B하고 D하고 F하고 E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거 봐. 우리가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확정일자란 말이 중요하지 않아.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알겠죠? 이 사람 전입신고 지금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돈 못 받는 거예요. 돈 못 받아.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알겠죠? 이 사람 전입신고 있어 없어? 얼마요? 6천이죠. 그러니까 얼마 받아? 얼마 받아? 3,400 받죠. 3,400. 6천 중에서 3,400까지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 3,400까지. 알겠죠? 여기는 3,000이라고 해야 되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이 사람 받아 못 받아? 전입신고 돼 있네. 받아 못 받아? 이 사람 지금 보증금 얼마야? 이 사람 받아 못 받아? 왜? 오케이. 여기는 받아 못 받아? 얼마 받아? 여기서 F는 자기 돈이 3,000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최고 4,000, 3,400까지니까 저 사람 보증금이 3,000밖에 아니죠? 그러니까 3,000만 받아가야지 3,400 받아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최고 3,400까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1순위예요. 자, 2순위는 누가 받아가? 2순위는. 이제 최우선 끝났죠? 그럼 이제 뭐로 가야 돼? 그럼 이제 누구야? 순서로 가야지. 저당권 A 아니에요, A가. 얼마? A가 저당권 1억이잖아요. A가 저당권 1억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지금 시간 다 갔네. 그러면 3번은 누가 가져가? 3번은 누가? B가 얼마 가져가? B가 얼마 가져가? 아니, 우선 변제하고 있잖아. 우리 우선, 최우선 변제 했잖아, 최우선은. B는 얼마 받아가? B는 얼마 받아가? 9천? B는 못 받아가. 왜 못 받아가? 확정 일자에 깎아. 내가 뭐라고 했어?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받아. 무슨 말 알겠죠? 못 받는다고. 그 다음에 누구 여기 전세금 C가 얼마 받아가? 1억을 받아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 D는 지금 얼마 받았냐? D는 3,400 받았죠? 얼마 남았냐? 2,600 남았죠? 2,600 남았어. 아직 못 받았잖아. 그럼 2,600 받을 수 있어 없어?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D는 못 받아. 확정일자 없으니까. 전입신고가 돼 있네. 확정일자 없잖아요. 그럼 못 받아. 여기는 신고하고 확정일자 돼 있죠? 1억 1,000만 원 받아 못 받아? 받지 왜 못 받아? 1억 1,000만 원, 1억 1,000. 아니 자기 돈이잖아요. 전입신고되고 확정일자 돼 있으니까 최우선은 못 받아도 우선 변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여기는 지금 다 받았죠?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해서 받아간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돈이 있을 때, 알겠죠? 돈이 남았을 때 이렇게 받아간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 B는 지금 한 푼도 못 받아갔죠? B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도 지금 2,400 못 받아갔죠? 2,60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남은 돈을 가지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남은 돈에서. 알겠죠? 돈이 남아있으면 오수원 못 받고 그냥 순서를 이렇게 가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변제는 첫 번째 소액이면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알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어떤 우선 변제는 뭐가 중요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액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받는다. 100억이다? 다 받으면 되죠. 100억.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 뭐죠? 전입신고하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최우선이다. 그러면 일단 소액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많든 적든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있으면 액수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크든 적든 다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걸 먼저 여러분들요 우리가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밝거든요. 그럼 여기 봐봐. 임차인이 더 먼저인지 늦게인지 알아야 되잖아. 이걸 또 임차인이 일수인지 저당권자가 일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같은 날짜에 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누가 빨라?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누가 일수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빨라? 왜? 그건 우리 아까 대항력 할 때 얘기한 거죠. 대항력을 할 때는 뭐를 한대요? 대항력을 할 때는 누가 더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죠? 자, 그럼 봐. 우리가 또 우선 변제를 이제 또 한번 본단 말이죠. 뭐 인생 아무것도 아니죠. 주택의 인도죠. 인도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일단 뭐가 나와? 대항력이 나와. 대항력이 나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또 뭐를 해? 여기요? 대항력이 나오죠? 여기서 또 뭐를 한다? 여기서 대항력 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확정일자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선 변제잖아요.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것과 뭐를 비교한다? 이것과 비교를 해야 돼. 뭐하고? 저당권하고 이렇게.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 알겠죠? 그럼 어떡하냐? 먼저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정해가지고 이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느냐를 해야 돼. 알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하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민법을 어렵다는 사람은요, 그 네 구조가요, 되게 궁금해요. 알겠죠? 그래서 꼭 해보라고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겠죠? 자요, 2월 1일이고 2월 1일이죠? 확정일자가 뭐다? 확정일자가 2월 1일 9시죠? 9시죠? 여기 저당권도 2월 1일 9시죠? 9시 이렇게요.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이제. 여기 9시. 왜냐면 다 9시인데 왜 그러냐? 대항력은 따질 필요 없죠. 대항력은 그 다음날 2월 2일 몇 시? 0시니까요. 어느 것이 더 빨라? 확정일자 더 빠르죠? 더 빠르면은 늦은 날짜가 기준이 돼. 늦은 날짜가. 그래서 이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2월 1일 0시죠? 2월 1일 9시죠? 누가 더 빨라? 저당권이 빠르네. 그래서 저당권이 1번으로 임차인이 2번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하고 비교를 해.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야.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받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알겠죠? 세상에. 이걸 보고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시신경하고 뇌신경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2월 1일이죠? 여기 2월 1일이죠? 확정일자 2월 2일이죠? 9시. 여기 2월 3일이죠? 3일이다 9시. 알겠죠? 그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언제죠? 2월 2일 0시죠? 0시.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더 빠르네. 0시고 여기는 뭐고? 9시. 여기 더 빠르네? 늦은 날짜하고 비교를 해. 누가 더 빠르다? 여기요? 확정일자가 빠르네? 임차인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주택을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날. 이렇게요. 알겠죠? 그 다음날, 이렇게.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날, 이렇게. 같은 날, 여기 똑같아도 봐. 똑같이 한번 해볼까? 여기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기 2월 1일 할까? 2월 1일 9시. 여기 2월 2일 9시. 같은 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달라지죠? 여기는요, 2월 2일,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2월 2일 해야 돼. 2월 2일. 2일 9시. 그러면 2월 3일 9시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라고 그 다음날 뭘 했다? 확정일자 만났는데 확정일자가 있은 후에 뭘 했다?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알았죠? 이렇게 하면 어디가 더 빠르다? 2월 2일 0시. 그러면 여기하고 늦은 날짜고 여기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 누가 더 빨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먼저 여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어디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가? 어디를 기준으로. 꼭 이렇게. 같은 날이다. 대항력 날짜를 기준으로. 왜? 늦으니까. 같은 날은 무조건 누가 늦어? 대항력이 늦죠. 왜? 그 다음날 0시니까.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럼 무조건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왜?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9시니까. 이해됐죠? 같은 날짜다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누구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 다음날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여기 봐봐. 그 다음날 대항력이 빨라. 알겠죠? 같은 날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빨라. 왜냐면 같은 날 그럼 확정일자가 빠를 수밖에 없죠.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날 대항력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알겠죠? 왜냐면 그 다음날 그러면 여러분 항상 대항력은 0시다. 그러면 확정일자고 등기는 9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알겠죠? 언제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하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언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냐? 알겠죠? 여기다. 늦은 날짜. 됐죠? 자, 그럼 다시 봐봐. 대항력 뭐죠? 주택인도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는요?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최우선은요? 전입신고만 있고 소이기만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이때 우리가 우선변제할 때 우선변제라는 것은 뭐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빠를 때 늦을 때 늦은 날짜를 기준. 늦은 날짜. 그 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다. 그럼 누가 더 늦어? 대항력이 늦죠.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전입신고라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다. 누가 더 늦다? 확정일자가 늦죠. 왜?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처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듣는 것도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 지금. 알겠죠? 몇 번째인지 몰라. 뭐 항상 처음 같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소주 그거 참 안 좋아. 처음처럼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알겠죠? 그거 안 좋아. 알겠죠? 자 여러분요, 다시 이제 164페이지. 됐죠? 자, 164페이지 봐요. 배 보면 3조 2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 이렇게 됐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등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 줄과 경매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지금 뭐라 나와서 임차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봐요. 이러다가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취업 못하는데요. 이거 좀 몇 번 좀 듣고 나서요. 다음에는요 이렇게 설명 않고 그냥 말로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고요. 자, 봐봐.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별것 아니에요.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합니까? 전세권 봐봐요. 어디죠? 봐봐 그러고요. 2월 1일이죠. 2월 1일 이렇게요. 갑은 을한테요.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그다음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죠. 뭐를 청구할 수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행지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경매다. 이렇게 경매다. 이렇게. 자, 이건 경매가 아니죠? 경매가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자, 됐죠? 자요. 여기 이제 봐봐요. 이럴 때면 어떻게 하냐면 이 의뢰한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동시행일 때는 어떻게 하냐? 목적물료 인도를 해야 돼. 인도. 그것을 뭐냐? 반대급부로 이행한다고 그래. 여기 지금 반대급부 돼 있죠? 이것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 그래서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래서 이걸 주면서 동시행이니까 전세금은 달라고 해. 근데 전세금은 안 주죠? 그러면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냐? 그것을 상대방을 뭐에 빠뜨린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고. 경매를 청구하려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면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일단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세권에 의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아무리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고 임차권이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차권 자체로는 경매 청구가 안 돼요. 임차권 자체로는 경매 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반대국부에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반대국부에 이행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동시행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할 권리가 없어요. 임차권은요. 채권이니까 경매를 못해요. 그럼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것은 뭐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냐? 판결문이 나와. 판결문. 이 판결문을 뭐라 한다?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한 것이 아니고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하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죠.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판결문 나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바로 집행법원에 가서 바로 경매를 청구해버리면 돼. 어떻게 하면서? 그 집에서 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전세권에서 경매하면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대 국부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판결문을 가져와가지고 그 집에서 살면서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한번 보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 나오냐? 두 번째, 확정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2번 2항 대항 요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다른 봐봐. 경매 내가 지금 봐봐. 경매 대금이라고 나왔죠. 경매 대금. 경매 대금이라고 나왔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돼 안 돼? 매매 대금은 절대로 안 돼. 경매나 공매일 때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여기 봐, 여기. 여러분 이해했나 보고. 을이 저당권이에요. 여기요, 병이요, 전세표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요. 근데 여기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3일이에요. 근데 건물이요, 정이요, 매수했어요. 매매했어요. 매수인. 매매해가지고 여기요, 2월 5일날 매매가 된 거예요. 매수인한테요. 매매가 됐어. 이런 경우 여러분요, 여기 매매가 됐다고, 매매가. 이런 경우 1번이 저당권, 2번 임차권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안 한다? 뭘 말을 해봐, 좀. 이러면 이게 다른 데 학생도 다 들어 창피해. 빨리빨리 말이라도 해. 알겠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대항요건은 어디에서?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 했어, 안 했어? 말소 기준 권리 안 했어요? 말소 기준 권리. 경매 있을 때 그런다, 경매. 경매를 했을 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경매할 때. 이건 지금 매매잖아, 매매. 매매할 때는 아까 뭐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이 사람은 양수인이에요.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병은 정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대항력은 다 똑같은데 우리 주택임자보호법에서 대항력은 의미가 있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 경매할 때 의미가 있다고. 경매가 됐을 때 과연 나는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가 이때 의미가 있다고. 알겠죠? 매매할 때는 매매는 경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면은 아까 매매했잖아요. 양수인은 신소유자.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그러니까 의병은 정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저기 좀 경매 대금이라고 안 써졌어요? 눈이 좀 봐봐. 쓰여있어 안 쓰여있어? 쓰여있죠?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할 때, 공매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경매 대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순서가 1번에서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매매대금 필요 없다니까. 매매대금 아니라니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매매대금에서는 이 매매가 되면 뭐냐? 내가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경매대금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우선하여 봐봐.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우리 최우선은 뭐라고 그랬어? 다른 권리자보다, 담보권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 여러분요, 최우선 변제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여러분요, 지하철에서 최우선 변제가 어디예요? 경로 우대석 아니에요. 경로 우대석 봐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좁은 아파트 그 출근길에 경로 우대석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죠. 할머니 느긋이 타죠. 가서 앉아 안 앉아? 할머니 최우선 변제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타가지고 제일 먼저 앉잖아요. 최우선 변제. 여자들 자리 하나 비었어. 먼저 가방 던지죠. 먼저 던진 사람이 짱이죠. 그거 우선 변제 아니에요. 우선 변제. 알겠죠? 뒤에 가방 던지는 사람보다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우악스럽고, 두 번째 알죠? 인상이 좀 더 험하면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요. 그래서 우선 변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그래서 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만 있으면 안 돼. 뭐도 있어야 돼?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돼. 알겠죠? 요건이 있다고. 그것을 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그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민등록하고 어디냐 한번 봐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이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물권적 효력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써놨죠? 조그맣게. 잘 안 보이죠?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해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거기 줄거봐. 줄거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가운데 바로 밑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럼 누가 빨라? 확정일자 빠르죠.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통포 이름 봐봐. 이게 와이파이 좀 켜봐. 내 속에 아이폰 좀 켜보라고. 알았죠? 안테나 4개 다 지금 켜져 있죠? 봐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러면 그 다음날 0시잖아요. 근데 같은 날이잖아요. 그럼 누가 빨라? 확정일자 빠르죠. 대항력은 이제 그 다음날 0시니까. 확정일자 빠르죠? 확정일자 빠르면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이 나왔고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다 그러면 대항요건은 그 다음날 0시고 확정일자는 9시니까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빠르죠? 누구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죠?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3항이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뭐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물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거만 하고 잠깐 쉬는데 봐봐요. 이건 뭐 이렇게 하다가요. 몇 번 했는데요. 똑같이 하니까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새로워요. 자, 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봐봐.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차가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반환음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뭐하고? 목적물에 뭐하고?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에. 그렇네, 이게. 알겠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똑같은 그대로가 이 집이 경매가 됐어, 경매. 갑의 건물이 뭐가 됐다? 경매가 됐어. 그래서 경매 대금이 나왔어.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을 알아야 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을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1억을 줬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뭐를 돌려달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잖아. 이게 그 말 아니에요? 보증금 달라는 말이지. 보증금 우선 변제는 말이. 경매대금에서 내 거 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아요? 아니 안 보여 여기? 보증금 임대차가 뭐 해야 돼? 종료하고 목적물을 뭐를 하고? 인도하고 무슨 관계? 동시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 말이야.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 이 말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목적물을 뭘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가 있으면 봐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이때 보증금 뭐예요? 우선 변제권 행사 이 말이잖아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이런 뭐예요? 봐봐. 또 하나 봐봐. 우선 변제권 행사한단 말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말이고, 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말의 뜻은 또 무슨 말이죠? 이 말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임대차 해지 통고예요. 나 경매당한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나 돈 줘 이 말이잖아요. 아까 우리 말했죠. 여러분 경매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봐봐. 여기 우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있죠? 집주인이 바뀌죠. 병으로 바뀌죠. 이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일단 1번 보증금 반환 청구하죠. 그런데 뭘 하면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청구하죠. 그럼 봐봐. 경매가 됐다는 것은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병으로 바뀌었다. 병이 경락이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날짜가 남았다 그러면 나는 병한테 대항하면 되죠. 그런데 보증금 내달라 이 말이잖아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내달라? 이 지금 갑의 집이 경매가 됐죠. 갑의 집에 경매 대금에서 돈 달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 누구한테 돈 달라는 말이에요? 갑한테 달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결국 원래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데 갑한테 달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뭘 했다? 이 일을 제기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다 이 말은 나 경락이 싫으니까 갑 당신이 돈 줘. 근데 이 사람 집은 그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경매 대금에서 돈 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대금에서 돈 달라 이 말은 너가 나한테 돈 줘 이 말이잖아. 이게 경매 대금은 누구 거니까? 갑의 거잖아요. 갑의 거. 갑의 집이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이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고 경락이는 돈을 갑한테 줬지. 경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의 돈에서 경매 대금에서 돈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 너가 돈 달라. 그 말의 뜻은 뭐냐? 우선 변제권 행사했다는 것은 나 기간 남았는데 더 이상 안 살 거야. 그냥 나 나갈 테니까 갑 너가 돈 줘. 임대차 해지 통고예요. 해지가 되니까 임차권이 뭐가 돼?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니까 뭘 받아야 돼? 보증금 받아야죠. 보증금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양수인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 뭐 하자면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우선 변제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 7항은요. 7항 뭐죠?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줄고 계약으로 양수한 금액의 범위 줄고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만다 승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거 보면 임대차 보증금 은행에서부터 대출 받아 안 받아? 받죠. 전세자금 대출 받죠? 그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그럼 그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이 경매가 됐으니까 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사람이 보증금 1억 중에서 은행 것이 6천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행 것이 내 거 4천이고. 그럼 어떡하냐? 은행이 을한테 그 1억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6천만 원을 우리한테 채권을 양도하라 그래. 그러면 채권 양도 양수서를 쓰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6천만 원을 양수받아가지고 은행이 직접 법원에 가서 6천만 원 나한테 주고 4천은 을한테 줘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구항 봐봐, 구항.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줄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어요. 금융기관 등. 무슨 말이냐? 그럼 봐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임차인이요. 중간에 지금 이 집이 경매가 됐거든요. 내가 1순위예요. 그럼 나는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경매가 돼도 1순위니까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 저놈이 배당 요구를 해야 돈 나오면 우리가 돈 받아올 건데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은행이 대신 가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임차인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에서 자기 것을 양수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것이지. 임차인은 더 살고 싶어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이 사람은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보증금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은행이 대신 임대차를 해지해버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위에서 해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가요, 임보조 금융기관은 자기 자신이, 알죠?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채권으로 양수받고 그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우선 배정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